안녕하세요. 홍수 작업실입니다. 지난번에 산양류 비누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2015년 12월에 드디어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을 하고 그 뒤에 있었던 일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2015년 12월 초에 스마트 스토어 오픈을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첫 한 달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시작치고는 뭐 괜찮죠. 네, 가게세나 인건비 그런 거 안 나가니까. 근데 거의 다 지인 구매였어요. 감사했죠.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판매가 훅 꺾였어요. 스토어 방문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준비할 때부터 초기에 뭐 그렇게 대단한 반응이 올 거라는 기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키워드 광고하고 SNS 홍보하고 또 입점 마켓도 늘리고 네,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그 마음속 저편에서 아, 이거 그냥 취미로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던 그때 구원 같은 마켓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이디어스예요. 여기가 수공예품 판매하는 마켓이죠. 지금은 뭐 누적 거래액이 1,100억을 돌파했다고 네, 굉장히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생긴 곳이었어요. 저보다 6개월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작가들을 모으는 중이었고 그때 저도 입점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씩 판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딴 데서는 하나도 안 팔리는데 참 이게 플랫폼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아이디어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 수세미, 세제 뭐 이런 거랑 같이 비누가 뜨는 거랑 예쁜 수공예품들끼리 모아놓은 것에 같이 뜨는 거랑 느낌이 참 달라요. 후자 쪽이 훨씬 더 사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스가 이 앱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요. 수공예품 마켓이라는 거는 뭐 미국의 엣지를 벤치마킹 한 거겠죠. 그런데 앱을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이게 작가하고 메시지를 카톡처럼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안에 일종의 작가의 인스타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소하지만 기존의 오픈마켓에는 없었던 차별화된 기능들이 쇼핑을 더 편리하고 재밌게 해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점 초기에 이 아이디어스라는 데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계속 성장하는 신생 스타트업이니까 사람 뽑지 않을까? 지원해볼까? 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진짜로. 어쨌든 아이디어스를 만난 덕분에 고트베리는 서서히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있으니까 이제는 짭짤했어요. 계속 수익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멘텀이 몇 번 왔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디어스가 제 비누를 메인 화면에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실행하면 바로 제 비누가 첫 화면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땠겠어요? 좋아요 알림, 작가 즐겨찾기 알림, 또 주문 알림 이런 게 하루 종일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올려주신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멘텀이 몇 번 오니까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제는 포장을 하다가 밤을 새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어요. 2016년 추석 때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때는 추석 선물로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제가 택배 마감 시간까지 다 포장을 못했어요. 밤을 샜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포장 시작할 때부터 알았거든요. 이게 마감을 못 맞춘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먼 배송지는 택배로 보내고요. 그나마 가까운 곳, 서울. 네. 서울은 택배 마감 이후에 포장을 다 마치고 그걸 제가 직접 들고 배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상자를 배낭이랑 쇼핑백에 다 넣어서
보따리 장수처럼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다 돌아다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기뻤죠. 제가 만든 게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해피하면 참 좋겠죠. 네,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또 반전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 올린 만화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제 행복도가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어느 지점이 지나게 되면 갑자기 이제 행복도가 떨어지죠? 제가 이 지점에 있게 됐습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가 배돼지가 불렀구나. 아니,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널렸는데 지금 염장 지르냐. 네, 그치만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게 참 단순 노동이잖아요. 처음에 비누 공부하고 레시피 짜고 또 디자인하고 이런 영역은 창의적인 영역이었지만 이후에는 단순 반복이에요. 그냥 계속 비누 만들고 보온하고 주문받아서 포장해서 보내고 아주 기계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지루하고 재미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은 좀 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해도 되는 일인 거죠. 어차피 평생 하려고 시작한 비누 일인데 길게 봐서 아직 머리가 말랑말랑한 지금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창의적인 일, 저한테는 만화가 되겠죠.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좀 더 중요한데요. 비누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제가 이 장사라는 게 본질적으로 토대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영업, 온라인 판매, 창업 이런 키워드로 검색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방송은 거의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종종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장사가 잘 돼도 불안하다. 멘탈 관리가 힘들다. 무슨 얘기냐면요. 장사는 오늘 판매가 잘 됐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실제로 판매는 하루하루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주문이 오다가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이게 사람 진을 빼놓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봐도 어느 달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장사가 참 잘 되고 어느 달은 별 이유 없이 매출이 낮아요. 그럴 만도 하죠. 사람들이 뭐 서로 약속해서 날짜 예약 잡고 규칙적으로 제 비누를 구매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 불규칙성, 이 카오스, 이 토대 위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거는 정신에 참 안 좋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게 저한테 전업이고 또 고정비도 계속 나간다고 하면 뭐 가게 월세라든가 직원 월급 이런 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멘탈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이 악물고 달려야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저는 물론 비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푹 빠져서 이게 만화보다 중요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균형을 회복했고 만화 작품 준비를 또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비누 일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를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가 됐습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영어학원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비누는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고 다 팔리면 그냥 품절 처리했습니다. 아이디어스의 스토리도 잘 안 올리고 제 삶에서 비누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매출이 당연히 줄었죠. 매달 꾸준히 내려가서 반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건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스에 계속 매달 새로운 비누 판매자들이 입점을 했거든요. 경쟁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레드오션이 된 거죠. 예, 이제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가 비누 일의 비중을 줄인 이유가 물론 가장 크겠지만 경쟁자들이 엄청 많아진 것도 매출이 떨어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아, 내가 비누를 참 잘 만들긴 했다 라는 거를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일정량은 팔렸어요. 마치 마지노선이 있는 것처럼 매출이 어느 이하만큼은 절대로 안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아, 이게 역시 고트베리의 제품력 아닌가. 네, 그런 역설적인 기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딱 아이디어스 시작했을 때 들어와서 메인에도 뜨고 주문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경쟁이 심해질 때쯤에는 비누 비중을 줄이고 학원 일하고 만화 연재도 했으니까요. 제가 딱히 뭐 흐름을 읽고 결정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비누 일을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좋아요. 만드는 것도 재밌고 포장할 때도 기쁘고, 가끔 비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신이시여, 이게 정말 제가 한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매출은 조금 회복은 됐습니다. 만화 연재할 때는 너무 바빠서 비누를 뭐 그냥 거의 다 품절인 채로 그냥 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연재 끝나고 나서는 다시 조금씩 인스타에 홍보도 하고 스토리도 올리고 재고 관리하고 이러니까 또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이대로 참 좋습니다. 막 어떤 매출에 대한 압박 없이 제가 좋아서 사진 올리고 좋아서 만들고, 네, 즐겁게 일하니까 참 좋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만화 소재 얻으러 갔다가 우연히 접했던 일이 어떻게 사업화되고 또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쭉 짚어봤습니다. 아, 참 영상 만들면서 감개무량했어요. 예, 신기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도 종종 제 창업 관련 이야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제 채널 특징이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